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됐다고 알려진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지방선거 공천을 넘어서 총선 공천 과정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했는데요. 민주당은 모렴치한 정치 공세라고 엄호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탄원서 이 존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2명이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고 돌려받았다라는 탄원서가 작성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수진 전 의원이 탄원서를 이재명 당시 당대표실 실무자에게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고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하는데 이 탄원서가 당 윤리감찰단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탄원서를 김현지 보좌관에게 줬는데 당이 조사나 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를 은폐했다. 다시 말해서 김현지 현 청와대 부속실장이 당시에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 대변인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조치하지 않았다라는 건 예. 완전히 본인의 추정 내지는 억측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였습니다. 당 대표를 지원하는 당 대표실에 인력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의원실의 보좌진과는 완전히 계통과 라인과 조직이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현지 당시 의원실 보좌관에게 그 투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내부 이 시스템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당연하지만 당 사무처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으로 넘어가는 이 수순이기 때문에 본인도 계속해서 이수지 전 의원의 보좌진이 확인하고 추가로 질의했을 때 내가 사무처에 넘겼고 아마 윤리감찰단에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인 거예요. 그것을 예. 본인이 보내지 않거나 이랬으면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이걸 무마할 동의나 의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실로 올 수가 없는 투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 대표실과 관련해서 사무처로 이관을 시키고 보냈던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좀 무리한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당시 그 의원실 쪽에 있는 맞습니다. 보좌진, 당대표실에서 하는 보좌진 역할이 좀 달랐고, 김현지 당시 보좌관은 해야 될 역할을 다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수진 전 의원은 이런 주장도 하네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지켜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덕이 큰 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병기다. 이런 별명을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을 만큼 네. 두 분의 어떤 각별한 사이는 여의도 정가시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윤리감찰단으로 넘겼던 그 탄원서가 예. 결국은 그 문제의 소지가 되는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탄원서가 다시 갔고 윤리감찰단에서는 그 해당 구의원은 전혀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수진 전 의원 발 이 의혹은 사실상 지금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불거졌었죠. 그래서 김병기 당시 의원이 이수진 전 의원을 고소고발하고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결국 이 김병기 의원에게 들어갔던 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그 첫 머리말이 이재명 대표께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 보내는 이 탄원서 결국 내가 그 A, C, B, C 구의원이 돈을 김병기에게 줬고 그 돈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무마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상자가 결국은 김현지 당시 이제 비서관이었고 김현지 이제 비서관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확인을 해줬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무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은폐, 수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은폐돼서 더 이상 그 민주당 안에서 그것을 조사하지 않았다, 뭉개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이재명 당시 대표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지금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권력을 공고하게 한 것이 지난 총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총선에서의 권력, 즉
공천을 쥐고 흔들었던 것이 당시에 김병기 공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병기 당시 의원을 둘러싼 이 공천 헌금의 문제가 이재명 당시 대표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 의혹을 특검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 이게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지금 잠깐 들으신 것처럼 이게 뿌리 깊은 공천 뇌물의 카르텔 아니겠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현지가 대표께 보고했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김병기 본인에게 탄원서가 넘어갔습니다. 경찰에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전달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뭉갰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입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시에 어떤 핵심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특검을 하자. 장 대변인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정작 이 추진해야 하고 네. 국민 여론도 상당히 높은 이른바 내란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종합특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물타기 내지는 정치 공세 성격이 매우 짙은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김병기 의원 뭐 강선우 의원까지 해서 뭐 공천 의혹 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런 한두 명의 인사에 어떤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특검을 했던 전례가 있는지 국민의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이것을 뭘 근거로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고까지 언급하시는지 장동혁 대표께도 묻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힘에도 녹취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이철규 의원의 통화 내용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단수 공천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돈이 얼마가 들고 이거는 녹취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자기들의 어떤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상대당의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는 그런 이중잣대. 이게 정치인이 견제해야 될 태도는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은 겸허하게 이 비위가 있다면 의혹이 있다면 윤리감찰단이든 윤리심판원이든 당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가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단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민주당에 용인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길을 걸으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억지다.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 뭐 공천 관련된 당내 업무를 하는 역할도 아니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느냐라는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도 정당 생활 오래 하면서 예. 한 공천에 대한 아마 3-4번 공천의 과정을 겪었었는데 뭐 공천 헌금 논란은 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핵심 지도부가 연결된 공천 헌금 사태는 이렇게 불거진 적은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죠. 이 정치권의 뿌리 깊은 만약에 어떤 동공천의 이런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건 정말 전수조사를 하든지 양당 특검을 하든지 전 이건 털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그리고 네.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지난 지선과 총선 지금 다 엮여져 있어요. 지난 지선에도 지금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1억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1억을 김병기 당시 의원은 알았냐 몰랐냐 뭉갰냐 그다음에 총선 때의 이 돈을 받고도 돌려준 이게요 받아서 돌려줬다고 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받는 순간 수수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경찰이 수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수사를 무마했던 문제.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탄원서까지 갔는데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뭉갠 과정들, 이 의혹들 이게 이렇게까지 다 드러났고 녹취록이 드러났고 뭐 김병기 의원의 사모가 뭐 새우깡이 그려진 종이 가방에 돈을 돌려줬다는 이러한 정황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민주당 내부 수사로만 맡기자고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윤리감찰단이라는 내부 수사기관이 있었지만 네. 뭉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들이 경찰에 지난 11월이죠. 2025년 11월에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는데도
수사 안 했지 않습니까? 뭉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무조건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켜봐왔던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립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그 도구인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일련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 선거 암행 어사단을 발족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합니다. 암행어사 단원은 시도당별로 한 명씩 비공개 요원을 선발해서 지방선거 관련 공천 관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될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 같은 신속성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윤리심판원의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즉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 선거 암행 어사단 발족. 상대당의 이런 조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시도는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내부 수사기관인 윤리감찰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내부적인 이런 기구들이 과연 더 이상의 효용 가치가 있느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 암행어사단의 단장이라고 이제 역임이 된 이상식 의원조차가 본인이 지난달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 벌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이 남의 법 어긴 것을 잡겠다고 하는 이 암행어사단이 얼마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인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이른바 친명계의 권력 비리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표에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친명계의 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라는 것인데 이상식 의원이라는 이분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표적인 친명 라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러한 친명계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또한 의문입니다. 지금 이런 클린 공천 대책 발표가 아무래도 그 당내 어떤 공천 시스템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번지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이런 대책을 좀 내놓는 게 어떠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건 지난 뭐 총선 내지 뭐 선거 때 어떤 금품 의혹에 대해서 자발적인 뭐 어떤 고백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이냐.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체가 과연 드러날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양당 공히 놓여 있는 좀 숙제인 측면이 있고요. 네. 이 정치인들을 공천하고 하는 부분은 정량평가라는 기준을 도입을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인으로, 금품으로 여러 이제 비위가 불거지기 마련인데 그걸 시스템으로 좀 점검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죠. 이거는 무슨 여러 정당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를테면 투서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총선 당시에 구의원들이 뭐 돈을 갖다 줬니 아니니 언제 돌려받았니 뭐 어떤 형식으로 받았니 투서를 보냈지만 투서가 사실 이 부분에 대단히 지금 주목이 돼서 그렇지 여러 이 공천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 현역들에 대해서는 진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중앙당에 투서가 들어오는데 그걸 시도당으로 내리고 시도당에서도 감별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 파악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다 부족합니다. 그럼 다시 중앙당으로 올리면서 이게 핑퐁 게임처럼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정당에는 강제 수사권이란 건 없다 보니까 예.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 진정이라는 게 진실을 담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투기성 그리고 이제 뭐 약간 허위나 과장도 같이 들어간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걸러보자. 그래서 단순히 시도당에서 기각하고 각하해가지고 아예 안 들여다보고 여기서 멈추고 실제로 이상식 의원이 지금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고위직 출신이고 수사 이력과 경력이 있고 아까 이제 선거법으로 90만 원 이제 직을 유지하는 형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림과 관련해서는 이제 금액이 딱 특정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재산 신고가 허위로 됐다라는 부분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부분이 또 뭐 허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기소까지 이르렀던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암행어사단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가지면 안 된다라는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공천 헌금의 어떤 파장을 완전히 좀 차단하려는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한 지 6일 만인가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전격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품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의원 두 사람 모두 총선 후보자도 아니었고 이렇게 등등의 의혹은 맞지 않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파장 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좀 부담이 되는 변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이 인터뷰 기사를 저도 좀 봤는데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당의 어떤 처분에 저항을 하거나 내가 버티겠다는 의미보다는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의미는 민주당 안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놓여 있을 때 본인으로서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치 행보를 지금까지 걸어왔다. 때문에 당에서 나를 제명하면 그때는 수용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 내가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좀 고려를 해보겠다.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있는 선택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본인이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여러 정치적 결단 그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본인의 선택지 중에. 그랬을 때 본인은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라고 뭐 변호사 검토도 받았고 하나하나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어떤 설명을 내놓을 때마다 그런 기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시비비는 이제 수사가 진행됐으니까 그쪽에 맡기더라도 당장 이제 탈당을 하는 부분은 내 선택지에 없다는 것이지 이게 버티겠다. 민주당의 어떤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있어도 나는 모르겠다. 내 길 가겠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는 아닌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오늘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공천 헌금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맞습니다. 투서들 이제 그 시기 되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둘러싼 지금 이 논란은요. 녹취록, 그다음에 투서 이러한 입증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증거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많이 들어오는 당에 들어오는 이제 투기나 투서들을 보면 보통 이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저 사람이 뭔가 돈을 주고 공천을 받은 것 같다라는 의혹이 들어오는데 지금처럼 내가 돈을 줬습니다라고 탄원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준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요. 본인이 줬다라고 이렇게 탄원서를 내는 정도면요. 굉장히 그 지역에서의 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 여러 의혹들이 이미 골물대로 골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상 이제 예전 지선, 지난 지선, 그리고 지난 총선을 둘러싼 이 동작구에서의 이러한 갈등들은 이미 수면 밑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강선우 1억 이제 공천 헌금 관련돼서 내용이 터지자마자 이것이 김병기에게도 붙으면서 김병기 의원의 전 총선 그리고 전 지선까지 다 이게 지금 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정확한 물증이 나왔고, 그러니까 녹취록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자, 강선우 1억 관련해서도 그 녹취록이 터진 그 다음 날 그 김경시 의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경시 의원을 무조건 공천 주라는 강선우 의원의 공천이 관련 회의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가성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는 것인 거고 이제 그 다음 총선으로 가서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총선 논란은 또 뭐냐면 이제 탄원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본인이 공천을 준 그 구의원이 이미 그 자격 부적격이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 공갈 횡령 이런 부분으로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또 단수 공천 줍니다.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해봐야 되겠지만 공천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공천 받은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는 실형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단수 공천을 줬다는 게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녹취와 탄원서와 정황이 있고 실제로 공천을 받았다라는 대가성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간략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7명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꾸려졌을지도 궁금한데 그리고 이제 사안을 뭐부터 다룰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요. 특히나 이제 지금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어떤 징계 권고나 등등의 현안들이 좀 많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윤리위의 첫 안건이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그 가족과 관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먼저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저는 신호탄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제,
척 그리고 척결의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이른바 계에서는 중앙이 구성도 못할 거다. 아마 그런 자리를 수락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라고 큰 소리 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는 본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리하다라는 비판도 받았던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어떤 그 당원권 정지 2년. 그런데 본인이 인터뷰를 언론에서 몇 번 한 것으로도 2년이라는 중징계가 나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이 5개를 IP 2군데에서 한 1,400개 넘는 글을 집중적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익명의 어떤 언론의 자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걸 당이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건강한 여론 조성을 의도적으로 회방 놓고 방해했다라는 업무방해 성격으로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내부 결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사실 중앙위원장 교체도 여상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언론을 통해 상당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부로서는 그런 위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냥 봉합하고 통합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넘어간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국민의힘 당내 현안들이 많은 가운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중에 쇄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던데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오늘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더라고요. 이게 혹시 뭐 지방선거 출마랄지 아니면 뭐 다른 내부 갈등 때문인지 왜 사퇴했는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이제 김도읍 의장님께서 스스로 어떤 뭐 지방선거 출마라든지 이런 것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신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쇄신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하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확장적으로 이제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감동공천이라든지 새로운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인재영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당대표의 직속 특보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구를 발족시키면서 조금 더 인재풀을 넓게 쓰시려는 그런 생각을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과 또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여러 가지 네.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도 메시지를 전해 들으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를 목표로 삼고 이제 달리는 그런 이제 형국인데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0만 책임당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약 20만 책임당원이 늘었습니다. 최고의 어떤 책임당원 체제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우리 당 안에서의 자강론, 우리 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일단 방점을 찍고 그간 달려오셨고요. 이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정책 싸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인적 쇄신을 잘해서 그 사람들로 그 휴민트를 활용한 정책을 드라이브를 어떻게 거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법 파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여당이 이제 내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여 공세를 하면서 그것과 차별화되는 우리 야당의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 관련된 논란이 지금 폭언, 뭐 갑질 논란, 이어서 지금 부동산 뭐 투기 의혹까지 지금 불거졌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다 하면서 자진 사퇴하라는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향해서 이거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일단 청문회 과정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또 여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두 분 의견 간략히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 대변인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신에서 5번 공천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뭐 부동산 투기니 뭔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할 때 국민의힘의 말에 힘이 실릴 리는 없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종도 땅, 뭐 이 인천공항과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본의 어떤 그 매입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다고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선 청문회라는 게 왜 있는 겁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입장인지 실제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각오로 이 기획 그 재정과 관련해서 기획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부여되는 게 그 시스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손 대변인님.
네, 뭐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해서 검증을 안 할 이유는 없죠.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의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를 두고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더 높은 잣대, 더 혹독한 검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검증과 대한민국의 기획예산처 장관의 검증은 또 다른 잣대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1일 1 논란, 이런 뭐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청와대에서는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얼마나 더 많은 논란이 좀 터져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본인께서 어떻게 보면 자격이 미달된다라는 부분을 감내하시고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시던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지키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5일 월요일 사사건건은